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그 이후에는 낙폭을 깊게 키워나가면서 우려감을 더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됐고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LG 에너지솔루션과 네이버, 셀트리온, 크래프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올라와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는 2차 전지 셀업체들 쪽에서도 크게 반등해주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LG 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을 했지만 나중에는 낙폭이 키워졌고 오후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이 주가가 급락할 때는 100조 원, 시가총액 100조 원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내어주면서 우려감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4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섹터에서는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와 관련해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이제 호실적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게임 종목인데 어제도 5%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5.21% 상승한 16만 3,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지역의 매출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이미 인도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를 계기로 이제 크래프톤은 이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년에서 3년 동안에 인도에 약 2천억 규모를 투자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앞으로 이 투자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해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어제 6%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6.76% 상승한 15만 1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이 셀트리온은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이 그룹주들을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자사의 신약인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미국에서 이 셀트리온이 신약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했고요. 결국에 6% 넘는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 캐피탈인 쿠르마 파트너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투자 기업을 위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몰렸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쿠르마 파트너스가 투자하는 바이오텍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탁 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5% 넘게 올랐습니다. 5.43% 오른 73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4.88% 오르면서 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18만 7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1억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로 봤을 때는 약 1,3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 계약이었고요.
디지털 트윈은 쉽게 말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이 3차원 모델로 구현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기술을 뜻하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네이버는 앞으로 5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이 리야드를 비롯해서 메디나와 제다, 담맘, 메카 이렇게 총 5개 도시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3D 디지털 모델링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과 함께 사우디를 국빈 방문 차원의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여기서 네이버도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 관련 종목들 쪽에서도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후장에서 급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온 영향이었는데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에코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까지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제 또 한 번 급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08% 강세 기록하면서 23만 3,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는 사실 우려감을 키웠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3%대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결국에는 75만 2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35% 오른 67,200원을 기록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셀트리온의 합병 승인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같은 엔터주들까지도 일제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스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한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함께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불을 켜냈지만 그 이후에는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샀던 종목입니다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최근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로 매수했던 탑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어제도 이렇게 급반등한 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최근 약세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주당 154만 원까지 치솟았던 에코프로의 경우 주가가 3개월 만에 반토막 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중반부에 약세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간신히 지켜왔던 70만 원 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개월여 만에 거의 60만 원대로 내려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는 환경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부터 이 에코프로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테슬라도 부진한 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 우려감과 키움증권의 미수거래 금지 리스트에 오르는 등 악재만이 도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 이 최대 주주인 이 전 회장의 명의 및 계좌 정보를 무단 도용해서 동의 없이 매도했다는 설까지 제기가 되며 불안감이 형성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어제도 다시 한번 포착되면서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해줬다는 점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자체가 과매도 양상을 띄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온 가운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4.11% 올랐습니다. 10만 6,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다얼투자증권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다얼투자증권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56.5%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1,4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3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있지의 미니 7집과 엔믹스 싱글 3집 등의 음반 판매로 인해서 매출액이 6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말 급반전해줬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수급 특징도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준비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네이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거래량과 함께 주가 좀 크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이런 구간 쪽에서의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실적에 대한 발표 시즌이 지금 오는 상황이라서 이 네이버에 대한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그전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 게 바로 이제 네이버 3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3,7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전에 우려됐었던 이제 광고 쪽에서의 수익, 그러니까 광고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기 때문에 이 네이버의 어떤 서치 플랫폼, 그리고 자회사들의 웹툰 같은 이런 그 비광고 쪽에서의 수익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을 가져간다는 게 바로 이제 네이버의 그 사업적인 효율화죠. 그전에서 마케팅비에 대한 이 효율적인 통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때도 지금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컨텐츠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스노우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게 연말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가장 키워드가 이제 AI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서비스에 좀 이 초점을 맞추겠죠. 그리고 이제 B2B 쪽에서의 사업이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이 내년에 이 AI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의 그런 상승세와 함께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제 물론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가 흐름까지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확인을 해보시죠. 포시에스, 솔트웨어, 나무기술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상보는 8.4%,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5.82% 상승해줬는데요. 먼저 상한가를 기록한 포시에스와 솔트웨어,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인 컴퓨팅 테마와 함께 묶이는 종목입니다. 어떤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로 세 종목이 마무리를 하게 됐는지 잠시 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는 포스코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본장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의 주가 흐름은 두 번째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보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네, 상보를 살펴보신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8.4% 상승하면서 2,06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상보는 흑연 관련된 테마입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본장에서도 흑연 테마로 묶이는 종목들이 다수가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을 보여준 상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에서는 1%대 약세를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 다수 흑연 테마들이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신다면 어제 본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경 BK, 크리스탈 신소재, LMS, KBG가 있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와 관련된 세 가지 종목들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정부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향후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은 내년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정부 방침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포시엑스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으로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의 공공기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고요. 솔트웨어는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무기술은 국내 최대의 금융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세 가지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로 직행해 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제 본장에서도 1.48% 상승하면서 61,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추가적으로 5.82%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6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는 포스코 그룹주의 실적 발표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이 집중이 됐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이 정말 전체적으로 선방했다 이런 실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포스코 그룹의 비철강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엔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포스코 퓨처엔은 양극재 업계의 불황을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어닝 쇼크를 맞이했지만 반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와 식량 등 다변화된 사업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거둬들이면서 사상 첫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하지만 향후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본장에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갖고 왔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철강 업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실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나 상승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골든센츄리, 대한유팜, 대한광통신, 이렌시스, EV첨단 소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가장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골든센츄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한유팜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든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종과 관련된 악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가 적발된 국내 외국계 상장사가 이 골든센츄리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 회사는 증자 실시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보유 주식을 미리 처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악재로 평가한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9.48% 하락하고 10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대한유팜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 5%대 약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대한유팜은 세무조사 결과로 71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말 자기 자본의 6.9%에 해당되는 큰 금액으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상보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이 흑연에 대한 중국 쪽의 수출 통제가 나왔을 때 항상 흑연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상보죠. 이제 상보가 흑연을 가공하는 그래핀 사업 쪽에서의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관련주도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본업은 이 디스플레이용 이 광학 필름, 그러니까 필름 쪽에서의 이 상보가 본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연과 관련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광학 필름을 중심으로
이 상보가 어떤 차량 또 그 건축용 쪽에서의 특히 이제 윈도우 필름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지위는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보의 어떤 필름 쪽에서의 기술력은 그 전에 이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는 좀 판관비나 여러 가지 부담이 좀 확대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원가 구조가 좀 개선되면서 재무적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전에도 뭐 자동차 산업 쪽에서 성장이 둔화됐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자동차 업체는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리고 뭐 건설 쪽 경기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이 건설업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반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보의 윈도우 필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수요는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CD 산업 쪽에서의 방향성, 뭐 이 부분 이제 광학 필름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LCD 업황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뭐 다른 전방 산업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이 고객사까지도 여러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보에 대한 좀 관심은 뭐 시간으로 좀 올랐을 때 흑양 관련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점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상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보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흑연 관련된 테마로 보이면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실 때 필름과 관련된 부분도 집중해보자 이런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한번 주가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제 수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장 시간 저희와 함께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수익률 많이 내세요.